페이지 184페이지 속도 가속도와 미분. 여러분, 속도 가속도가요, 기하 벡터 말고는 어디에도 나왔나요? 미적분 1에 나오죠, 맞죠? 2에 나오나? 2에 나오지 않아요. 미적분 1에서요, 미분편에 나오고 적분편에 나오죠, 맞죠? 오케이. 그런데 미적분 1에서 배웠던 속도 가속도와 기하 벡터에서 배우는 속도 가속도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미적분을 배우는 건요, 1차원 운동이야. 수직선 운동입니다. 오케이. 자, 속도 가속도다. 속도 가속도의 문제는, 오케이. 자, 미적분 1에서는 이게 미분 파트에서도 또 하나 나오고, 그리고 적분 파트에서도 나오는데, 이 내용은 공이 다 똑같이 다 1차원 수직선 운동입니다. 수직선 운동이야. 수직선 운동이니까 딱 1차원 운동을 말하는 거지. 1차원 운동을 말하시고요. 반면에 기하 벡터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기백에서 말하는 건요, 2차원 운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평면 운동을 말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평면 운동. 평면 운동. 네, 2차원입니다. 2차원.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 그냥 속도 가속도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 알겠냐? 자, 184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있는 딱 정확히 미적분 1에 있는 내용을 복습을 하고 있어. 알겠냐? 복습.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본 정석을 딱 보자. 속도와 가속도. 점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밑줄 쫙 꺼봐. 밑줄 쫙 꺼봐. 수직선의 동그라미를 딱 쳐봐. 오케이. 그 다음, 이때 시각 t에 대해 점P의 위치 x는 시간에 관한 함수이다. 이 상황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다시 한번 이해를 합니다. 수직선에서 물체가 움직여요.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여요. P가 수직선에서. 알겠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케이. 방향은 있겠죠. 그러면 물체가 수직선에서 움직인다면 위치 x, 수직선상에서, 수직선 위에서 점 P가 움직일 때, P가 움직일 때 점 P의 위치, P의 위치 x는 시각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사람 움직인다 이거죠. 시각 t에 관한 함수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실 테고, 자, 이것을 우린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x는 ft. 오케이. 위치 x는 시각에 관한 함수다. 사람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alive.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함수식을 좌표 평면에다가 도시화시킨 거야. 그래서 t축, 요거 t축이야, 요거 x축이야. 오케이. 시간에 관한 위치에 관한 함수야. 그러니까 보통 이걸 맨날 애들이 그리니까 이게 평면 운동이라 애들이 오락가락 착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절대로. 물체는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수직선 상에서 위치에 관한 함수를 평면에다 그리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평면을 쭉 그렸습니다. 뭐 이렇게 움직였어요. 막 이렇게 움직였을 때, 오케이. 이때 속도는요, 이런 관계가, 우리 이런 관계를 배우셨죠? 위치 x다. 위치 x는 ft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속도 vt가 존재하시는데, 물론 사람 움직이니까 속도도 시간에 관한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놈을, 오케이, 미분 하시면 속도가 되는 것이고, 요 놈을 거꾸로 적분하시면 위치가 되겠죠. 오케이. 이때 자, 위치 주어지고 나서 속도 물으면 이거 미분 파트야. 저기 미적분원의 미분 파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속도 주어지고 나서 위치 묻는다라고 하면 또 적분 파트가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이때 요 관계를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딱 도입이 돼. 처음 설명할 때 어떻게 도입이 되냐면, 이 그래프상에서 오케이. 자, 델타 t분의 델타 x다. 자,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시간에 관한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평균 변화율이라 그러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처음에서 배웠던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 대신에 속도 가속도에서는요, 평균 속도라고 지칭하시죠? 용어만 좀 달라, 알겠냐?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평균 속도라고 지칭하고, and 이것의 극한값은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 대신에 어떤 단어 쓰는 거예요? 순간 속도라는 단어 쓰는 것 뿐입니다. 맞죠? 오케이. 용어만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이게 딱 1차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and. 이 속도가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넘어가면 그게 딱 기백 내용이에요. 기백 내용. 오케이. 자, 184페이지. 거긴 딱 내용입니다. 델타 T와 델타 X의 극한값 쭉 나와 있고요. 이 상황 하에서, 자, 187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4, 5, 6의 내용은 미적분 내용의 가장 기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셨고, 그 다음 187페이지부터 기백 내용이 시작이 된다. 오케이. 기본 정석. 자, 첫 번째 줄. 거기다 밑줄 한번 딱 꺼봐. 좌표 평면 위에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밑줄 딱 꺼봐. 어떤 운동을 한다고? 평면 운동을 하는 거야. 2차원 운동을 하는 거야. 다운아 187페이지. 맨이에요. 됐어? 오케이. 구분하시고요. 자, 이때 어드바이스 1 속도 가르고 속도 벡터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우리 다원이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서는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속도, 가속도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이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속도, 가속도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오케이. 자, 빨간 펜을 딱 들어봐. 첫 번째 문장에서 직선 위의 동그라미, 그 다음 아랫줄에 평면 위 동그라미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 간다.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위치 x, y가 시각 t의 함수 x는 ft, y는 gt로 주어질 때 전피의 x축 위로의 사형 q는 x축 위에서 x는 ft를 주어지는 운동을 한다. 따라서 시각 t에서의 점 q의 속도를 vx라고 하면 vx는 다음과 같다. dx dt는 f'. 오케이. 그 다음요.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로 전피의 y축 위로의 정사형 r은 y축 위에서 y는 gt로 주어지는 운동을 하며 시각 t에서의 점 r의 속도는 vy라고 하면 vy는 다음과 같다. vy는 dy dt는 g't. 이때 vx, vy를 성분으로 하는 벡터 v는 vx, vy는 dx dt, dy dt를 시각 t에서 점 p의 속도 벡터는 또는 간단히 속도라고 하며 vx를 v 벡터의 x축 방향의 성분 속도, vy를 v 벡터의 y축 방향의 성분 속도라고 한다. 오케이. 거기까지 딱 읽었어. 고기를 들라.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교과서 내용이랑 좀 비슷해. 근데 있잖아, 이게 쭉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는 듯 하면서도 약간 좀 낯설고 이거 물과 기름과 같은 약간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있잖아,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야, 봐봐.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미적분 원에도 있잖아, 속도와 가속도 파트를 쭉 읽어보시면 그 이전에 보시면 미분과 적분의 내용이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의 내용이 이 속도, 가속도 파트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적용되는 그 포인트 지점이 있죠. 그게 좀 약간 이상해, 좀. 책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야. 이것도 이해가 이상해. 이것도 잘 봐. 이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약간 배운 것 같은데 단어가 좀 약간 낯선 부분도 있고 또 낯설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좀 약간 좀 확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용어를 좀 바꿔주셔야 돼. 봐봐. 용어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셔야 돼. 위치하고 속도가 있잖아. 이렇게 바꿔. 위치가 있으면 원함수가 있고 요거 미분하면 요거지. 이걸 용어를 바꿔. 도함수로 바꿔. 알겠냐? 원함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다. 알겠어? 원함수 미분하면 도함수. 도함수 미분하면 도함수 적분하면 원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단지 그 용어를 지금 여기 이 단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위치, 속도 이런 단어 쓰는 거 알겠냐? 이해되니? 그 다음 또 델타 T와 델타 X도 이 그래프상에서
평균 변화율이라의 수학적 의미를 띠는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대신에 그 단어에서 어떤 단어 쓰는 거야? 평균 속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알겠냐? 그러니까 용어가 전환시켜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용어로 다시 바꿔줘 알겠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정확히 적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 내가 앞에 있는 거 좀 연결 지점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차원 운동입니다. 1차원 운동 여기 2차원 운동입니다. 2차 수직선 운동이라고 그러죠. 평면 운동이라고 하고 교과 단어 이렇게 나와있죠. 수직선 운동이다. 그리고 이게 평면 운동입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 어떤 점이냐? 자 여기서 배운 거 첫 번째. 자 수직선에서 물체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러면 살아 움직이니까 위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시간에 따라 위치가 계속 달라집니다. 수직선에도 마찬가지고요. 평면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위치는 시각에 관한 함수다. 이거 똑같아요. 근데 그 위치 x가 x축만 있는 것이고 여기는요 x축, y축 이렇게 있는 거 알겠냐?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요 개념이 필요해.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벡터의 기본 개념인데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있죠. 자 위치 벡터는요 무엇과 무엇이 다 1대1 대응된다 그랬노? 위치 벡터의 정의가 뭐야? 무엇과 무엇이 1대1 대응돼요 준하에? 점과 좌표. 오케이. 자 써볼게요. 모든 평면 이건 공간상이건에 그 벡터 시점을 O로서 일치시키면 한 점 P는 벡터 OP의 1대1 대응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위치 벡터 개념을 이렇게 쓰면 돼요. 점이 있고 점은 또 좌표가 있지 않냐. 오케이. 근데 그 점을 또 뭐랑 대응시키면 위치 벡터에 일치시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점이 있다. 좌표가 있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또 점과 좌표를 또 무엇과 동일화 시킨다. 위치 벡터라고 동일시킵니다. 알겠니? 이해가 됐나? 근데 그 위치를 딱 생략하고 여기다가 속도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점, 좌표, 벡터. 오케이? 근데 그 벡터도 위치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요것도 있어요. 자 속도가 있습니다. 수직선 상에서 속도도 자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맞죠? 요 내용을 정확히 딱 수직선 운동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요게 2차원으로 펼쳐지는 거 알겠냐? 2차원으로 펼쳐져. 자 2차원으로 펼쳐지는데 좌표 평면상에서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X축, Y축. 수업 시작 안 했어. 겨우 시작했는데 이제 졸면 어떡해요. 빨리 2부 자리 지금 시작했는데. 자, X축과 Y축 평면상에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오케이. 위치는 두 개가 돼요. X는 FT라고 그러고, Y는 GT. 오케이. 여기는 1차원이었는데 두 개로 늘어나죠? 그 다음 또 두 번째요. 점과 좌표가 위치가 있으면 미쳐봐. 어떤 점이요? 개미가 점이 이렇게 따라 움직인단 말이야. 따라 움직이죠? 따라 움직이면 그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을 이렇게 위치 벡터라고 해석하는 거 알겠네? 점을 딱 찍었어. 그럼 좌표가 있죠. 평면상에서 좌표 equal 점 equal 위치 벡터라고 생각하는 거 알겠냐? 오케이. 점의 좌표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좌표는 이렇게요. x, y라고 쓰시고 이렇게 위치 벡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다 그랬잖아. 맞죠?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위치 각각 x좌표, y좌표가 있지 않냐. 그려 안 그려? 그래서 요 속도 벡터가 두 개의 성분으로 쪼개져요. 이렇게요. dx, dt로 쪼개져. dy, dt로 쪼개지십니다. 이거랑 똑같아. 벡터의 성분 표시 있지. 벡터의 성분 표시.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자. 저기 벡터의 성분 표시가 어디 있노? 오케이, 144페이지 열어봐. 144페이지. 자, 정석 박스 안에 그림이 있죠? 그쵸? 어떤 그림이 있나?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점을 하나 딱 찍었어. 오케이? A라는 점의 좌표가 A1, A2가 됩니다. 오케이? 2차원이야. 2차원이야. 점을 쫙 찍으면요. 좌표가 생겨. 좌표가 생기면 그 점에 대응되는 위치 벡터가 생겨. 그려 안 그려? 그쵸? 그리고 그것을 좌표로 X성분, Y성분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곳의 X성분은 뭐냐면 각각 이 점에서 X에다 정상을 내린다는 얘기죠. 이게 A1이 되는 것이고 Y축에다가 정상을 내리면 이게 A2가 되는 겁니다. 맞니? 따라서 오케이. 요 벡터와 X성분의 요 벡터와 Y성분의 요 벡터로 합을 하자면 요 OA 벡터가 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 이 벡터를 빨간 벡터와 노란 벡터로 분해하는 거야. 알겠냐? 벡터의 성분 표시는 벡터의 분해랑 똑같은 말이야. 반대 과정이니까. 알겠냐? 이걸 딱 봐. 이걸 속도 벡터가 두 개가 있잖아. 맞지? 두 개가 있는데 좌표가 있단 말이야. 좌표가 있으면 수레발 떨구시면 오케이. 요 빨간 놈이 dx가 dt가 되는 것이고 파란 놈이 dy가 dt가 되는 거야. 오케이. 좌표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속도의 X성분, 속도의 Y성분으로 생각하는 거 알겠냐? 다 요 개념입니다. 점과 좌표와 벡터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속도 벡터를 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요것은 속도 벡터의 X성분, 속도 벡터의 Y성분으로 표시되겠죠. 여기까지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딱 2차원으로 확장시킨 거야. 맞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 거야. 두 가지. 여러분, 벡터의 정의가 뭐야? 영재, 벡터의 정의가 뭐야? 방향과 크기를 같이. 오케이.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정의하면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그 속도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언급하면 돼. 맞니? 오케이. 이때 속도 벡터의 크기는요. 속력이라 그러죠.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의 속도 벡터의 크기란 이렇게 되시겠죠. 루트에다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으로 정의하신다. dx dt의 전체 제곱 더하기 dy d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것은 오케이 vx의 전체 제곱 그리고 vy의 전체 이렇게 쓰십니다. 표시할 때요. 속도 벡터는 벡터 표시를 합니다. 이건 x성분과 y성분은 벡터 표시 안 합니다. 오케이.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크기를 언급하셨다. 이거 색칠. 다시 되돌아오셔서 거기다 색칠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을 언급하시면 되죠. 왜 방향을 언급해? 그건 속도의 본질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니까 반드시 두 개를 언급하셔야 돼. 가리마 188페이지에 있어요. 188페이지 파란색이 있네요. 찾았노? 오케이. 이때 속도 벡터 V의 크기 있는 데서 크게 동그라미를 딱 쳐. 그리고 밑에 파란색 색칠 딱 했지? 이것을 속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속력을 항상 언급하는 건 벡터의 본질과 관련이 있어. 알겠냐? 벡터의 크기, 속도 벡터의 크기. 그 다음 두 번째. 또 속도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글쎄 세타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방향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와야 돼. 방향에 동그라미를 딱 쳐.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니까 자, 이 그림상에서 어느 각도를 말하니? 이 각도를 말하시죠.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게 되겠죠. 따라서 쓸 공간이 없네 보니까 탄젠트 세타는 오케이 dx dt 이것분의 dy dt가 되시겠죠. 됐나?
오케이. 어떤 벡터를 언급하려면 항상 크기와 방향을 언급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셨어. 결론. 선생님, 용어를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요.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 뿐이야. 알겠냐? 용어를요. 평면상에서 벡터를 각각 분해했는데 속도가 갔을 때 이게 속도 벡터, 이건 점은 여기서 물체가 평면에서 움직일 때 그 점의 위치는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위치는 위치 벡터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 위치에서 각각의 x 성분과 y 성분을 쪼개서 정사형 내렸을 때 그 점의 속도를, 그러니까 1차원을 쪼개면 이게 각각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속도의 x 성분,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속도의 y 성분이 되시겠죠. 오케이. 각각 되셨고, 그 다음 밑에 어드바이스 2에서는요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는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것이가, 그거는 이하 동문. 그 다음 오른쪽 보기 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1번 가리마 한번 읽어볼까? 미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는 4t, y는 마이너스 2t 제곱더해 4t로 주어질 때 다음 물음을 답변해. 오케이. 자, 평면에서 움직이죠. 평면에서 움직일 때 x 성분과 y 성분이 다 시간에 관해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걸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십시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개 변수 t를 없애라는 얘기죠. 매개 변수 t를 없애고 x, y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어. 뽑아내시면 이렇게 되시겠죠. 자, x는 4t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t가 됩니다. 오케이. 이때 자, 첫 번째 요 식에서 자, t를 뽑아내시면요 4분의 x가 되겠네. 그럼 따라서 y는 자 마이너스 2배 하시고 4분의 x 이 전체 제곱, 그 다음 4 곱하기 4분의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딱 뽑아내면 바로 xy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요게 x축, 이게 y축이야. 오케이. 요거 쫙 그리면 아마 2차 곡선이 되시겠죠. 포물선이 될 것이다. 아마 그 곡선을 따라서 물체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요렇게 움직인대. 이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좌표상에서 알겠냐? 좌표상에서 물체가 원점에서 이렇게 따라 움직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노? 그러니까 매개변수로 표현하면 또 저렇게 표현되는 것이고요. 이때 2번 속도 V와 또 크기 절대값 V를 구하십시오. 가속도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각각을 미분하자. 속도 V는요. 오케이, 위치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dx dt. 그 다음 dy dt가 되겠죠. 미분하시면요 4가 되는 것이고, 또 미분하시면요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됩니다. 됐어? 오케이. 이게 속도 벡터가 되는 것이고 절대값이고, 자 벡터 v의 크기는 루트에 이렇게 표현된다. dx dt의 전체 제곱, 그 다음 dy dt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되시겠죠. 그럼 이걸 루트에 자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t 플러스 4의 전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시간에 관하여 속력도 바뀌어. 물론 시간에 관하여 속도도 바뀌고. 오케이? 그때 t가 이럴 땐 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명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갑니다. 자, t가 1일 때 점 P 속도 V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세타를 구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삼각 B를 구하시면 각도가 나오죠. 맞죠? 이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탄젠트 세타는 오케이. 자, dx dt 여러분의 dy dt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시간에 관하여 이 점 P가 움직이는 방향도 알 수 있어요. 방향. 분자는요? 오케이, 이건 4가 될 테고 분모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면 t에 관한 함수가 되는 것이고 t 넣으면 탄젠트 값 나오고 탄젠트가 나오면 세타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시겠죠. 두 개를 다 보면 우리 레이더처럼 비슷해요. 시간에 관하여 각도가 나오고 빠르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더 같은 데 보시면 좌표 평면에 점이 막 나오는 거야. 점이 점점점점 막 움직이잖아요. 마치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파악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이걸 워밍업으로 삼아서 자, 이걸 한번 해보실까요?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191페이지입니다. 예제 12-3번. 우리 준하가 한번 읽어보실까?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x, y가 시각 t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한다. x는 2t 코사인 t, y는 2t 사인 t. 점 P의 속도 v의 크기를 구하여라. 오케이.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dx, dt를 구한다. 그리고 dy, dt도 구한다. 그러면 요 속력에 관한 요 공식을 갖다 때려 넣으면 속력이 나오실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은요. t는 2분의 파이일 때 점 P의 속도 v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알파를 구하여라. 오케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탄젠 세타고는 문제 동일하죠. 맞죠? 단지 미분하는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라 코사인, 사인,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인 초월함수인 것 뿐이 알겠냐? 오케이. 됐고 세 번째 가보자. 점 P의 속도 v와 위치 벡터 OP가 이루는 각의 크기 베타를 구하여라. 오케이. 이건 어떻게 구하노?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잖아. 맞지?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오케이. 코사인 베타라 그랬죠. 코사인 베타는 오케이. 속도 벡터와 그리고 위치 벡터가 이루는 각도죠. 그럼 따라서 두 벡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크기를 구하시고 and 내적의 값만 찾으시면 되죠.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요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워밍업으로 써요. 요 예제 문제예요. 제가 시간을 들여보도록 하지요. 지금 풀어보십시오. 연습 문제 몇 개를 좀 해볼 텐데 저랑 같이요. 야,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속도와 가속도와 미분 파트에서 언급하는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물체가 어디서 운동한다? 평면에서 운동해. 알겠냐? 평면 운동. 평면에서 개미가 이제 스물스물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움직일 때 첫 번째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 점의 위치. 점 P의 위치는 어쩌라고? x, y가 된다. 근데 이것은 ft, gt가 되더라. 오케이. 점을 어떻게 읽으시라고? 벡터라 읽어야 돼. 위치 벡터라 읽으셔야 돼. 좌표라 읽으셔야 돼. 두 번째, 점 P 속도는요. 제가 속도 아니면 책에 속도 이렇게 쓰여 있지만 속도라 읽고 속도 벡터라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속도 벡터는요, 보이는요, 요것을 각각 미분하시면 되죠. dx dt다. 그리고 dy dt다. 요 놈을 속도 벡터 x 성분, y 성분이라 그러자. 알겠어? 이건 수직선 운동과 똑같아. 벡터 두 개 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면, 이게 2차원이니까 속도도 각각을 미분하면 2차원으로 표현되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속도 벡터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케이. 속도의 크기는요, 이렇게. x 성분의 제곱, y 성분의 제곱이죠. 왜 이렇게 정의하노? 이게 좌표인데, 평면상에서 x 성분과 y 성분이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점의 크기, 아니면 그 점을 예를 들어 A라는 점을 딱 찍었어. 그러면 그 점에 대응되는 벡터가 있을 테고, 점 A에 대응되는 벡터 OA가 있을 테고, 그러면 그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시잖아요. 루트에 dx dt의 전체제곱, 그 다음 dy dt의 전체제곱 이렇게 쓰시죠. 그 다음 네 번째, 벡터의 방향. 요것의 방향은요, 오케이.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언급을 하신다.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요.
dx dt분의 dy dt가 되더라 라는 얘기 됐나? 오케이. 1번과 2번은요 사실은요 오케이 수직선은 1차원 했던 내용이 똑같은데요 단지 차원이 2차원으로 확장된 것밖에 없습니다. 3번과 4번은 조금 새로운 내용이죠 맞죠? 오케이 요거밖에 없어. 이게 전부 다가 되더라.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에도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한 장을 넘겨서 교재 193페이지입니다. 연습 12-7번 7번 하나 하고 8번 하고 10번 이렇게 세 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실까? 자, 영재야 7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t초 후의 위치가 각각 x1t는 t, x2t는 2의 at 제곱일 때 점 PQ가 적어도 한 번 만나게 되는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 오케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빨간 펜을 딱 들어봐. 수직선의 동그라미를 딱 쳐. 아, 물체는 1차 운동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주어진 조건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의 동그라미를 딱 쳐. 위치가 수직선 상에서 위치가 각각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주어진대요. PQ가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문제 구하는 건 뭐냐면 PQ가 적어도 한번 만나게 된대요. 만나게 동그라미 딱 쳐봐. 만난다는 것은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위치가 동일하다. 오케이. 만나게. 그 다음 밑에 적어놔. 위치 동일. 이렇게 써놔. 그랬을 때, 자, 물체는 그냥 수직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여서 P하고 Q가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그것을 그 위치에 관한 함수를요, 좌표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각각의 함수가 이렇게 되신다. 가로축은요, 요거 T축입니다. 세로축은요, 요거 X축입니다. 오케이. 점피는 이렇게 움직인대요. X1T는요, 오케이. 그냥 직선 함수가 될 테고, Q는요,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2의 AT. 다음, A는 양수, 지수함수의 형태가 되네요, 보니까요. 됐어? 그려보시면 이건 기울기 1입니다.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기울기 1이고, 요건요, 정의역은 T, 그리고 치역은 X가 되시면 0,1이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그리냐면 적어도 한 번 만난대요. 그러면 X의 값이 동일한 경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교점이 한 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수함수가 증가함수니까요. 뭐 이렇게 되신다고 치시면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X2T, 요게 2의 AT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이니까 교점이 한 개 아니면 두 개란 말이야. 이때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여러분, 요 상수에는 여기 있거든. 또 A는 양수래요. A가 점점점 커지면 요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되노? 한 정점은 이건 항상 지나잖아, 맞지? 커지면 함수의 그래프 함수 값이 쫙 다 커지죠, 맞죠? 이렇게 확 증가할 겁니다. 증가하시는데 적어도 교점이 한 개가 있어야 한다. 한 개 있으려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여기에 교점이 한 개가 있어요. 그치? 적어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점점점 커지면 함수 그래프는 더 가파르게 돼 있어. 함수값이 쭉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적어도 교점은 하나가 생기게 되더라. 그럼 A의 최대값은 그래프 위치 관계가 어떠할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 두 마리가 접할 때 바로 A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 맞나? 오케이. 자, 이 두 녀석이 접할 때요. 두 개가 접할 때 A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접할 때 A의 최대값들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접한다. 그러면 저 접할 때 교점이 한 개니까 A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지? 접한다. 준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접한다. 뭐 판별식 쓸 건 아니잖아, 맞지? 접한다. 접이란 단어, 접점, 접선, 미분에 나오는 거잖아, 맞지? 미분 파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점에서 요
접점에서의 함수값도 같고요. 그리고 and 미분계식도 동일하죠. 맞죠? 오케이. 그럼 두 개의 식을 써보도록 하자. 함수값도 같고 그리고 미분계식 동일하다. 요 t의 값을요. 제가 k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요 t의 값을 제가 k라고 설정한다. 그럼 첫 번째 함수값 같아야 돼. 함수값은 같으려면 어떻게 t에다가 각각 k를 넣으면 k 이퀄 2의 a k에서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미분계수도 같으셔야 됩니다. 미분계수는 이건 항상 직선이니까 1이 되고요. 이거 미분 때려봐. 미분 때리면 a 곱하기 2의 at인데 t에다 뭘 넣어? k를 넣으시면 되죠. 맞죠?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a와 k가 나오나? 미지수가요. 미지수가 두 개죠. a와 k 두 개가 있고 식이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되나 보자. 요 자리 요 2의 a k승이란 자리에다가 k를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k가 되겠네. 됐나? 그럼 따라서 k는 a분의 1의 관계가 있더라. 됐죠? 요 관계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기다 넣어보시면요. 자, 위식은 또 어떻게 되노? 이렇게 되겠죠. 자, k가 됐고 이 지수가 그냥 1이 되는 거죠. 맞죠? 1이 됩니다. 그럼 k가 2가 되셨고 그 다음 a는요. 그것의 역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의 문제, 접한다의 문제다. 정리한다. 수직선 운동은요. 물체는 저렇게 수직선에서 움직이고 위치에 관한 함수는 좌표에다 그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간단한 샘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번의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18번 우리 영재가 한번 읽어보실까?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는 ft 코사인 t, y는 ft 사인 t이다. 점 P의 속도 v와 위치 벡터 OP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를 ft와 f't로 나타내어라. 오케이. 각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잖아. 맞지? 뭐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요. 오케이. 내적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자 무엇을 이용할 것인지 한번 써보자. 이거 싹 한번 지우고 위치 x다. 이렇게 되시고요. 속도는 이거 미분하시면 되겠죠. 일단 써볼까? 속도 벡터는 오케이 dx dt다. 그리고 dy dt다. 미분하시면요 이렇게 되겠네. 자, 미분 한번 해보자. 고배 미분법 써보세요. f 프라임 t 곱하기 코사인 t가 됐고 뒤에 거 미분하신다. 빼기에 ft 사인 t가 되겠죠. 이거 컴마 뒤에 거 미분해보자. f 프라임 t 사인 t 이거 더하기 ft 그 다음 코사인 t가 됩니다. 자, 됐죠? 속도 벡터 일단 구했습니다. 됐고요. 자, 이 두 벡터,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코사인 베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자, 이 벡터야. 벡터 v 그리고 벡터 o, p. 이거 제곱하시고 분자는 벡터 v 내적 벡터 op가 될 겁니다. 됐어? 오케이, 이렇게 되시겠죠? 첫 번째 분모 벡터 v의 제곱, 이거 싹 다 v 제곱하란다. 그 다음 op 제곱하란다. 그 다음 내적은요? 벡터 v의 내적 op 두 개 내적하라는 이야기죠. 계산은 좀 길죠. 계산은 길 겁니다. 계산은 생략하고 어떻게 푸는지만 길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걸 쭉 계산하시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나와요. 그런데 이 코사인 세타를 구했다고 치고 이때 탄젠트 세타를 ft와 f't로 나타내래요. 탄젠트 세타를 나타내래요. 탄젠트 세타라고 여기 왜 제곱이냐? 이거 빼야지.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를 사용해서 표현하시려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1 플러스 탄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탄젠트 제곱의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빼기 1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코사인 제곱분에 1이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거 역수를 취해주시면 벡터 v 내적 벡터 op 이것분에 벡터 v 벡터 op 이것의 전체적 빼기 1을 써주면 되겠죠. 제가 코사인 뒤집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값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분모는 벡터 v 내적 op의 전체 제곱에다가 분자는요 벡터 v의 제곱 벡터 op의 전체 제곱이 되고 빼기에 내적입니다. 벡터 v 내적 벡터 op의 전체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겠죠. 됐어? 그러면 요거 쭉 계산하시면 뭔가 ft와 f't로 나타내진다는 얘기죠. 맞나? 오케이, 그러면 크기 구하고 내적 구하면 게임 끝이야. 됐어? 계산은 생략하도록 한다. 오케이. 자, 계산 조금 좀 지저분하긴 하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 10번으로 한번 가보자. 요거 하나만 하고 딱 시작. 10번의 문제입니다. 10번 영재야. 문제 한번 읽어봐라. 곡선 y는 sin x 위에 동점 p와 x축 위에 동점 q는 선분 pq가 x축과 수직을 유지하며 움직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점 q의 속력이 a일 때 점 p의 속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점 p의 속력이 a일 때 점 q의 속력의 최대값과 이때 점 q의 x좌표를 구하여라. 잡아. 이게 구조가 어떤 구조인 걸 봐봐. 잘 봐. 점 p와 점 p는 sin x 위에 있죠, 맞죠? 그러면 점 p의 위치가 주어졌나? 위치가 얘기할 수는 있겠다 보니까 sin x 쭉 궤적을 그리고 첫 번째 1번을 딱 봐. 속력이 a라 그랬죠. 속력이 a라 그랬습니다. a의 속력이 a라고 한다면 점 p의 속력을 알아 몰라? 알죠. 왜냐면 자,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이렇게 움직이겠죠. 오케이. 전 P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P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Q는요?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라 그랬죠. 선분 PQ가 X축과 수직을 유지하며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점 P의 정사형이 바로 Q가 되겠구만 보니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만약에 점 P의 요 점의 좌표가 x, sin x라고 하신다면은 q의 좌표는 그냥 x, 0이 될 것이야. 됐죠? 이 상태에서요. 1번에서는 점 q의 속력이 주어졌어요. 그럼 보자. 점 P의 속력을 보자. 점 P의 속력은 여기서 어떻게 구하노? 오케이. dx, dt. 미분 때려보자. 점 P의 속도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시간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이건? 1이 되겠죠.
이건 1이 된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말해야 되겠구나. 이건요, 점 Q의 속도는 이렇게 되시겠죠. 오케이. dx dt. 이거 콤마 제로가 될 겁니다. 됐나? 그런데 속력이 A라고? 여기 속력은 루트가 되겠죠. 루트에 이렇게 되겠죠. dx dt. 요거의 전체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요게 A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따라서 오케이. dx dt는요, 요게 바로 그냥 A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이게 A가 되겠네. 그러면 X를 구할 수가 있나? 이제 X를 미분했다면 A가 되었으면 X는 어떻게 되노? A 그리고 T가 될 겁니다. 상수는 붙긴 붙는데 초기 위치가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어? 초기 위치가요, P는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0초일 때의 위치는 그냥 0이니까 상수는 없겠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따라서 잘 봐. 점 Q에 속력이 주어졌다는 그 말은 점 Q에 뭐가 주어졌단 말과 똑같아? 위치가 주어졌단 말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오케이.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되더라. 바꿔. 요것은 AT. 시간에 관해서 AT, 0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위치를 알 수 있죠. P 위치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노? 이것의 위치는 이렇게 되겠죠. X 대신에 AT를 대입시킨다. X 대신에 AT를 대입시킨다. 됐어? 그러면 이것을 또다시 시간에 관하여 미분하시면 점 P 속도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거 구하란 말이야. 오케이. 그거 구하란 말입니다. 이거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미분 때립니다. 오케이. dx dt다. 그리고 dy dt다. 이거는 sin x를 미분하시면 되겠죠. dx sin x를 미분하라. dt다. 그러면 미분하시면 요거 시간에 관해 미분하면 얼마인 거? 요건 a가 되고요. 시간에 관해 미분하면요, 요것은 a 곱하기 코사인 at 이렇게 되실 겁니다. 됐어? 이게 점 P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때의 크기를 구하라. 크기는요, 크기는 이렇게 되죠. 점 P의 속력은요, 루트에 이렇게 된대죠. A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코사인 A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A 제곱 밖으로 빼낼게요. A 제곱 밖으로 빼내면 루트 이렇게 되겠네. 1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AT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 최대값은 얼마겠어요? 어차피 코사인 값의 최대값은 1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바로 루트 2 곱하기 A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정리해보자. 이 문제 의미가 어떤 의미니? 문제에서요, 점 Q의 속도가 주어졌잖아. 맞지? 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속도가 주어진 겁니다. 속력이 있어요. 속력이 있으니까 속도로부터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약간 좀 적분하시다는데 이게 적분형이 살짝 가미돼서 이걸 뒷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13장에 사실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위치가 주어지고 나서 속도를 물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거꾸로 속도가 주어서 위치를 찾았어요. 근데 간단한 거니까 1참 적분한 거니까 이걸 통해서 점 P 위치, 점 P의 속도를 각각 구하십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두 번째 거, 점 P의 속력이 A란다. 이번에는 Q가 아니라 P의 속력이 A래요. 그때 Q의 속력의 최대값과 이때 Q의 좌표를 구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P의 속력이 A야. 처음 다시 가보자. 자, 점 P 위치가 이거거든요. P의 속력, 점 P의 속도 벡터를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저 위치가 저렇게 x, sin x입니다. 미분하시면 저놈이 되겠죠. 오케이, dx dt가 됩니다. 요거를 t에 대해 미분하잖아, 맞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 또 t에 미분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코사인 오케이 x가 됐고 그 다음 dx dt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때의 크기 오케이 점 P의 속력을 구해보자. 속력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dx dt의 전체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 dx dt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게 얼마나 문제에서? 이게 a라 그랬어. 됐노? 그러면 자, 이 식을 쭉 전개하면 dx dt를 뽑아야 될거 알겠냐? 여기에서 자 dx dt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이퀄 우변 얼마야? 이것은 a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이때 요 문제 구하는 거면 q의 속력이잖아, 맞지? 이게 뭔데? 이게 점 P의 x 성분이기도 하지만 점 Q의 그러니까 속도와 연관되죠. 속도의 x 성분이죠, 맞죠? 그러니까 요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놈은요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이것분의 a 제곱 이렇게 되죠. 됐어? 오케이. 이것의 최대값이란다. 최대값은 언제인데? 이게 얼마일 때요? 빵일 때니까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리고 q의 좌표는요? q 좌표 때는 q 좌표는 코사인 x가 얼마가 돼야 되나? 코사인 x가 0이 되면 되죠, 맞죠? 0이 되니까 이때 x는 얼마? 2분의 파이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요렇게요. 첫 번째 문제보다는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12장은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13장은 잠깐만 좀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